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교사 김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많이 와줄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요. 물론 다 저를 보러 온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는 저를 보러 왔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정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뭐 여러 선생님을 보러도 왔겠지만 어떤 이유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김미성 선생님은 고전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나 지금 고전 문학 문제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지금 제목이 고전 하지 말자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나갈까? 고전 하지 말자는데? 네. 자,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눈빛 연기 필요합니다. 자, 여기 제가 지금 잘 보이세요? 네. 누구예요? 이 사람? 네, 광부.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광부라고 읽고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사랑하는 우리 아빠. 아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네, 라고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눈동자가 갑자기 막 동정의 눈빛으로 바뀐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 1위 12반. 그래서 거기서 16년을 살았는데 정말 좋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1등할 수 있거든. 전교생 50명이라서 나 항상 1등했어요. 그래서 나 천재인 줄 알았잖아, 내가. 진짜. 그래서 우리 아빠도요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천재 딸을 낳았더래요. 맨날 이랬어요. 흥분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16년 동안 정말 난 천재다. 나는 이 시골에서 썩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16년이 지난 중3 10월에 제가 선언을 합니다. 나 서울로 유학 보내달라. 네. 남들은 미국 가죠. 전 서울로 유학 보내달라. 네. 서울 유학 안 보내주면 나 집 나가겠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또 학구열이 대단하시거든요. 여기 학부모님들도 몇 분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3남매를 데리고 서울로 옵니다. 진짜로. 네. 지하에 단칸방을 얻어서. 그런데 나는 내 꿈이 서울에서 공부하는 거였어요. 너무 행복했지. 서울에 왔는데 내가 꿈을 이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서울 것들은 달라. 일단 말투부터가 나를 기를 눌리게 해요. 자, 서울 애들은요. 우리는 강원도에서 밥 먹었나? 이렇게 해요. 근데 서울 애들은 밥 먹었니? 뒤로 쳐 올려. 이 쳐 올리는 강세 때문에 기 눌려본 적 있어요? 달라요, 달라. 그리고 내가 살았던 지역은 그냥 골고루 가난한 사회예요. 골고루 가난한 마을이야. 너네 아빠도 광부, 우리 아빠도 광부. 근데 여기는 또 다르더라고요. 왜 나의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내 존재 가치가 왜 아빠의 직업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의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그러든지 말든지 너희 아빠가 학교 오는 거 아니니까 너랑 나랑 맞짱 뜨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지냈어요. 지하 단칸방에 살았는데 여러분 혹시 살아본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만한 바퀴벌레 본 적 있어요? 이만한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매일 이렇게 저를 찾아와요.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요. 서걱 서걱 서걱. 그럼 왔구나 이러면 돼요. 누워있다가 왔구나. 퍼서덕 이런 소리 나요. 날아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친구 삼아 지냈어요. 아빠는 계속해서 강부 일을 하시면서 저의 이제 뒷바라지를 해주셔야 됐고 엄마는 아빠와 그리고 저희를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밥도 좀 해주시고 뭐. 근데 저는 이제 혼자서 밥 해 먹고 뭐 학교 가고 그래야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바퀴벌레가 나오고요. 그리고 장마 때는요 하수가 역류를 해요. 네. 그래서 집이 물바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역류할 때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시커먼 물이, 부유물이 둥둥둥 떠다녀요. 굉장히 슬프고 우울할 것 같죠? 네, 긍정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삼남매는 그 물을 퍼나르면서
거기 있는 머리카락을 집어 던지면 막 이러고 놀아요. 강원도에서 눈 던지면서 놀았는데 그냥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중3 10월에 올라와서 이제 2달을 그렇게 산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조금 잘 사는 아이들이 많이 모였다는 곳에 제가 겁도 없이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고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조건을 타고났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집 사는 주소를 써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썼지. 써서 마지막에 B03호라고 썼어요. 지하는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주소 목록을 보니까 803호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담임 선생님 생각한 거지. 아, 우리 학교 정도 들어올 애면 지하에 살 리 없는데 803호로 잘못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어 시험을 봤거든요. 영어 시험을 봤는데 다른 애들은 다 선수 학습이 되어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학원이라는 데를 다녀본 적이 없었거든. 강원도 삼척시 도계리에는 학원이 없어요. 네, 학원을 못 다녀요. 돈도 없지만 학원이 없어서도 못 다녀. 근데 굉장히 어려운 영어 등급 시험이었는데 저 혼자 떨어졌어요, 우리 반에서.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가난하고 가난해서 돈이 없고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다니고 그래서 공부까지 못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엄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는요, 열심히 자녀들을 뒷바라지하지만 자녀 눈치를 보지 않는 섹시한 당당함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저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냥 밥을 이렇게 가끔 서울 올라오셔서 차려주게 되면 미성아, 밥값 해라.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밥값 할 수 있는 건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수능 전날에 정말 떨리는 거예요. 내일 수능이야. 당장 내일이 수능이야. 정말 떨리죠. 그래서 엄마, 너 너무 떨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보통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니? 그렇죠. 그렇게 웃어주시겠죠. 괜찮아. 최선을 다하고 와.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떨린다고? 괜찮다. 못 보면 집에 오지 말고 한강 가라. 그러셨어요. 되게 당당하시죠. 그리고 제가 교사가 됐어요. 엄마, 저 교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엄마가 조용히 편지 한 장을 딱 주시면서 약속 지켜라 하셨어요. 그 편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버이날 기념해서 쓴 편지였는데 그 안에 저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돈 벌면 제가 1억 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돈. 약속 지켜라. 저 10년 동안 열심히 월급 갖다 드렸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저 진짜 멋있지 않아요? 일단 그렇게 당당한 매력의 섹시한 어머니가 계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우울로 빠지고 있을 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요. 고1 말에 여느 때처럼 우울하게 수업을 듣고 있었거든요. 나는 정말 안 될 인간이야 이러면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짝꿍이 미성아!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라서 봤는데 내가 자해를 하고 있는 거 있지. 팔목으로 이렇게 교복 위에다가. 너무 하드코어한 얘기다, 그치? 그 정도로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렸고요. 그 이후로 이제 친구도 슬슬 날 피하기 시작하고 쟤 뭐야.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제가 얼마나 우울했는지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때요? 이거 저예요. 저예요. 어때요? 에? 오크 같아요? 누구야? 오크 같아요? 되게 우울해 보이죠? 그렇죠. 커튼도 이렇게 치고 있고요. 네. 굉장히 우울하고 뭔가 이렇게 도피하고 싶은 그런 얼굴의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담임 선생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건 아니고 우리 고등학교 출신의 명문대학을 다니는 선배 오빠를 초대를 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자, 제가 그 선배 오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후배들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로 보여요? 점이요. 네, 맞아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요, 여러분의 단점이에요. 굉장히 넓은 지면에 점 하나 찍었을 뿐인데 우리는 이 넓은 지면을 보는 게 아니라 작은 점을 본다고요.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 부족한 점 없는 사람, 고전할 요소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요, 이 단점이요 확장해요. 점이 진짜 커져요. 내가 이 점이 굉장히 커진 극단의 상태였던 거지. 그래서 심지어 나는 김미성이라는 이름조차 싫었어. 미성. 좋게 얘기하면 뭐 아름다운 목소리, 뭐 이렇게 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러더라고. 너는 평생 성년이 될 수 없어. 너는 미성년이니까. 뭐 이러는 거야. 근데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되는데 나는 우울증이니까 이름조차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동그라미, 이 단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너의 장점을 보는 거야. 너의 장점을 보기 시작하면 이 점이 줄어들어. 각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뭐 의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있어 보이고 싶어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와 닿았어요. 우리 엄마의 당당함과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결핍이 있을 거예요. 그쵸? 네. 난 머리가 나빠. 나는 집이 가난해. 나는 체력이 안 돼.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친구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보죠. 심지어 이런 거라도요. 왜 우리 담임 선생님은 옆반 담임보다 항상 별로일까? 그렇죠? 그런 거라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결핍은 누구에게나 있다고요. 그런데 결핍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결핍이요 나를 망하게 해요.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돼요. 내가 강원도에서도 가난했고요. 서울에서도 가난해요. 난 똑같아요. 우리 아빠 똑같이 강부고. 생각이 바뀐 거죠. 아, 나는 이래도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였는데 서울에 와서 아, 우리 아빠는 광부라서 내가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핍은 꿈의 원동력이다. 한번 해보죠. 시작. 네. 내가 결핍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 아빠 강부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얘기 이후에 저의 피나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열심히. 화장실 가는 시간 아꼈고요. 그래서 엉덩이에 땀이 차가지고 이게 치마가 이렇게 젖을 정도였어요. 오줌 쌌나 그때? 모르겠는데 하여튼 치마가 젖었어. 애들 막 놀릴 정도였어. 그만해 공부 막 이럴 정도였어요. 사물함이 뒤에 있는데 사물함 가는 시간이 아까운 거야. 학교에 사물함 뒤에 있잖아요. 그쵸? 아니 복도에 있거나. 그래서 나는 옆에 라면 박스 두고 공부했어요. 진짜 치열하게 공부했죠. 사람들은 그런데요. 나 학창 시절에 공부 너무 안 한 것 같아. 이거를 후회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1년 정도 남은 거죠, 보통? 그쵸?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을 잡고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공부했는데요. 영어랑 수학은요 되더라고요. 솔직히 영어 뭐 그까짓 거 단어 좀 외우면 되죠 뭐. 영어 선생님 기분 나쁘겠다. 수학 뭐 그까짓 거 공식 좀 외우고 문제 좀 풀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어 수학은 만점 맞았어요. 수능 때. 영어 수학 내가 가르쳐 줄까? 진짜 쉬운데? 근데 국어는 끝까지 안 됐어요. 국어는 안 되더라고. 자, 정말 선생님이 국어를 못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 성적표예요. 저 때는 언어 영역이었거든요. 언어 영역이 부족하므로 언어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끝까지 국어 못했고 수능 때도 끝까지 제 발목을 잡았던 과목이 국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 네 국어 네 뭔데 내 발목 잡아. 그래서 제가 국어를 12년 동안 연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견했어요. 내가 왜 국어를 못했는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목을 고전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세 테마의 이야기를 준비한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인생이 고전할 수밖에 없다고, 나의 결핍의 요소를 잡고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라는 거였고요. 나도 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국어에서 고전하지 말자예요. 내가 고전해 봤거든.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건 고전할 수밖에 없는 국어 공부법입니다. 내가 왜 국어에서 고전을 했냐면요, 여러분이랑 똑같은 생각을 해서 그래요. 국어 공부에 좌절하는 3단계가 있어요. 일단 1단계는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보고 자신감 먼저 갖고 있습니다. 왜? 나는 한국어 원어민이다. 네. 19년, 20년 동안 한국어를 사용했다. 네, 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어는 단어 모르니까 못 풀고 수학 공식 모르니까 못 푸는데 국어는 그래 읽을 수 있으니까 뭐 이까짓거 하면 되지. 고3 때까지 아마 고3 초기까지 그런 생각하고 있을걸요. 네? 하면 되지 뭐. 네,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2단계가요. 문제집을 그냥 주구장창 푸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이렇게 쌓아놓고 공부했다니까요. 그때 당시의 사진은 아닙니다. 네, 사진 없어가지고 최근에 찍은 건데 어쨌든 이렇게 쌓아놓고 문제집만 계속 풀었어요. 기출 문제집 또는 여러분들이 많이 푸는 뭐 매일 3개만 하면 된다며? 뭐 그런 거 엄청 풀었지. 엄청 풀었지. 이것만 풀면 된다고 하니까, 문제만 돌리면 된다고 하니까 나 그거 믿었지. 그러다가 내가 언어 영역이 부족함으로 언어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죠. 아, 국어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닌가 보다. 이게 3단계예요. 국어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서 만 권을 읽거나 아니면 이게 국어의 이런 유전자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국어를 못하고 잘해요? 왜 못하죠? 네. 그리고 또 왜 저도 못했는지, 뭐냐면 국어에 개념이 없었거든요. 국어도 개념이라는 게 있다는 건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그럼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시 읽으면서 찾으면 굉장히 좋아하는 거, 공감각적 심상, 나 찾았어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 이런 거의 개념을 알거나 뭐 시상 전개 방식, 뭐 이런 개념을 알면 되는 건가 보다. 물론 그것도 개념입니다. 하지만 국어의 개념은 지문을 읽는 방법, 또 문제 유형에 접근하는 방법까지가 모두 국어예요. 알겠어요? 그게 국어의 개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착실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도 푸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EBSI에 있는 개념 강의 안 들은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괜찮아요? 왜 많이들 안 들었을 거. 나머지는 다 들었어요? 손 내리세요. 그 친구들 집에 가서 김미성의 국어 개념 1, 2, 3. 네, 단 24강에 정리해드리는 그거 보시면 돼요. 네. 뭐 남국민의 개국 공식 뭐 보시고 싶으면 보셔도 되고요. 아니 보셔도 돼요. 네,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왔을 때, 여기까지 왔잖아요. 뭔가 국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천기누설 해주세요 이런 거 기대하고 왔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개념 뭐 중요한 거 다 알아요. 천기누설 좀 해주세요.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법, 작문은요 우리 친구들 좀 무시하죠? 그래요. 나 별로 안 틀려요. 뭐 가끔가다 하나 뭐 이렇게 틀리나? 2개 잘났다. 자, 별로 안 틀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쉽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화법 작문을 잘하는가? 화법 작문 10문제를 10분 안에 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화법 작문이 제일 앞부분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80분 뭐 국어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 읽어요? 그 쉬운 문제를 천천히 읽고 앉아있다. 자, 그러면서 체크하고 시간 다 지나고 뒤에 문학, 독서 어려운 지문 나오면 헤매다가 찍고 틀리고 울고 막 그러잖아.
화법 작문을 신속하게 푸는 걸 잡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화법은요, 나오는 문제가 좀 정해져 있죠. 내용 굉장히 쉽잖아요. 그 내용을 묻는 문제 여러분들이 쉽게 소화하실 것 같고요. 형식을 묻는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너 오늘 김미성 선생님 강의 들었는데 어땠어? 괄호 안에 손가락을 치켜들며 최고였어. 이런 거 굉장히 어색한 그런 지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괄호 안에 손가락을 치켜들며 이런 거 왜 있을까? 어떤 거를 출제하기 위해서? 그렇지, 공부했구나 너네. 비언어죠. 네,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 요소를 안에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요 빠르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법 무시하지 마세요. 화법 신속하게 내용과 형식 문제를 모두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장문으로 가볼게요. 장문도 빨리 풀어야 되는데요. 제가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자는 아니지만 2016 수능을 한번 예언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나올걸요. 기역 미음 중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중 조건에 맞는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올걸요. 맞잖아요. 그쵸? 나 예언했다. 들어맞는 걸 너희들이 실감하게 될 거야. 왜? 장문 문제는 유형이 정해져 있잖아. 그쵸? 유형이 정해져 있잖아요. 나오는 거 뻔해요. 글쓰기 특징, 뭐 표현하기, 개요 수정 보완, 고쳐쓰기 뻔해요. 그런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또 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화법 장문 안 들어도 되니까 안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화법 장문 신속 정확을 모두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장문의 문제 유형별 접근법을 익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문법 울고 싶지? 그래 알아. 근데 문법 왜 울고 싶은지 알아? 너네가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문법을요 제대로 딱 3번만 돌려보세요. 뭐 개념 강의도 좋고요. 아니 문법 기본서도 좋아요. 3번만 보세요. 집중해서. 그러면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문법 문제 보면 뭐 서술어의 자릿수 이렇게 나와요. 필수적 부사어, 목적어, 보어 뭐 이런 말 나오는데 나 하나도 모르겠어. 그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3번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그런 개념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고요. 또 문법 문제는 보기 속에 사례나 원리가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친절한데. 그럼 그걸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문법은 울지 말고 끝까지 피하지 말고 3번은 반복해서 보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독서는요. 알았어, 안 할게. 위아래 위아래 이게 가장 확실한 영역이에요. 그쵸? 네? 지문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선지에서 지문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걸 묻는데 왜 틀려? 근데 왜 틀린지 알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시하잖아. 미술 시간이니? 미술 시간이야? 왜 색칠을 하고 앉았니? 중요한 거에 표시를 딱딱 해야지. 왜 색칠을 하고 앉았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이러는 거 보고. 외워버릴 거니? 연계교재 있는 거? 아, 좀 제발 그러지 마. 무서워 죽겠어. 여러분, 독서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그 부분에 동그라미, 밑줄, 뭐 역삼각형 이런 표시 나만의 깃발을 세운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잘 안 되죠? 잘 안 될 겁니다. 그게 잘 되려면요, 여러분. 첫문단을 잘 읽으셔야 돼요. 첫문단. 우리가 독서 지문을 볼 때 이러죠. 봅니다. 아, 과학이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나 망했어. 이러면서 읽잖아요. 그쵸? 모르지. 나도 과학기술 어려워요. 솔직히 고백하면. 근데 나는 첫 문단 속에서 출제 요소를 확 빠르게 잡아냅니다. 자, 첫 문단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CD 드라이브는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쵸? CD 드라이브 생각도 하기 싫어? 그리고 나서 그걸 구조에 대한 원리, 특징, 또 그런 구조의 차이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문단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예측되는 그런 사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것의 포인트를 잡고 예측하면서 지문을 읽어야 돼요. 예측하면서 읽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읽으면 지문에 끌려다녀요. 끌려다니다가 망하는 거죠.
지문을 잘 읽으면서 예측의 힘을 얻게 되면 지문에 끌려다가 다니지 않고 내가 지문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 봐, 너 그런 내용 얘기한다고 하더니 그런 내용 얘기하네. 이것 봐, 맞지? 예측하면서 정말 똑똑하게 읽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서 지문을 볼 때 화법, 과학, 기술, 예술, 인문, 사회 이렇게 나누잖아요. 왜 그렇게 나눠? 그렇게 나눠봤자 모르는 건 똑같잖아. 그렇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뭐 똑같잖아. 특징, 원리, 차이점으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정말 명확한 출제 의사가 있어야지 출제를 하기 때문에 특징이나 원리나 차이 또는 그것이 연결될 수도 있어요. 특징과 차이점을 같이 묶거나 원리와 차이점을 같이 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출제 포인트, 전개 요소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런 예측의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학으로 한번 가보죠. 문학을 시하고 소설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운문이랑 산문이랑. 자, 운문입니다. 운문. 여러분, 운문, 시는요 그냥 노래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라고요. 모르는 시 나오면 어쩌지? 처음 보는 낯선 시가 나오면 어쩌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노래와 같다는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임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노래방을 딱 갔어요. 친구가 이제 노래를 이렇게 입력을 했어. 근데 이제 제목이 뜨죠. 배드걸 굿걸. 이렇게 떠요. 배드걸, 나쁜 여자. 나 약간 로망 있다. 나쁜 여자에 대한 로망. 판무파탈, 얼마나 매력적이야. 그래서 배드걸 굿걸 엄청 좋아하는데, 그 노래가 이제 나오면 내가 모르는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 거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You don't know me, shut up boy. 이런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모르는 친구들. 앞에선 한마디도 못하더니 뒤에선 내 얘기를 안 좋게 해. 어이가 없어.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럼 무슨 내용이야 이게? 노래와 시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노래, 야, 낯선 노래 나오면 어쩌지? 노래방 가서 안절부절 못하지 않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즐기잖아요.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지에 인쇄되어 있으면 그거 보고 화자를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화자를 잘 따라.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더라고요. 시는요, 내용도 묻고요, 표현도 묻는데 뭘 먼저 찾아야 돼요? 저는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이야기를 먼저 찾으시면 돼요. 시 속 이야기를 먼저 찾아야죠. 거기서 뭐 서리법, 대꾸법 뭐에 찾고 앉아 있어. 자, 뭘 따라간다? 네, 한번 같이 해보죠. 시 하면 이거 하나만 기억해. I say 화, you say 자, 화. 오케이. 야, 응용력까지 있어 너네. 자자. 화자를 잘 따라가면 돼요. 화자는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진달래꽃 시를 딱 들으면 외우죠. 이별의 순종, 이별로 인한 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화자 따라가면서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뭔가 있어 보이게 말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뭐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연인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연인이 나한테 얘기했겠죠. 야, 너 오늘 가까이서 보니까 좀 역겹다? 헤어지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네 얼굴은 뭐 안 역겨운 줄 알아? 그러면서 보내주겠다. 말 없이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그쵸? 속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바짓가랑이를 잡고 사정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보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파악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다 얘기해 주는데 시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쵸? 네, 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표현 방법은 나중에 이야기예요. 표현 방법 찾는 것은.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소설 하면 이거 하나만 기억해. I say in, you say 물. in. 네, 좋습니다. 인물, 그렇죠? 인물만 잘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들 뭐 소재, 구성, 배경 이런 거 왜 찾고 앉아 있어? 인물 잘 따라가면서 그 인물들이 어떤 사건을 겪고 어떤 갈등을 겪으면서 주제를 형성해 나가는지 그런 걸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인물 잘 따라가면 됩니다. 인물을 통해서 이제 줄거리 파악을 잘 하고 나면 이제 표현 방법이나 서술상의 특징과 관련 문제는 개념이 탑재되어 있으면 그것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테마가 끝난 거예요. 국어를 어떻게 하면 고전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고전을 고전하지 않는 법. 네. 두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쵸? 네. 여러분 인생을 고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결핍은 꿈의 원동력이다. 두 번째, 국어 공부에서 고전하지 말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유독 고전하는 분야가 있어요. 문학에서 네, 고전 문학. 고전 문학이 너무 어렵대요. 그런데요, 그쵸? 막 끄덕끄덕해요. 고전 문학이 어렵다는 것은요, 물론 어려운 요소가 있습니다. 표기, 그쵸? 네, 뭐 이런 표현, 약간의 표현 이런 게 지금이랑 조금 달라서 문제긴 한데 그거는요 한 30분만 하면 해결돼요. 고어 읽는 법, 뭐 자주 나오는 어휘 그런 거 30분이면 해결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고전 문학이 주는 압박이라고 할까? 그건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냐면요, 고려시대 사람이 쓴 거잖아 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이 쓴 거잖아 라는 거죠. 그쵸? 나랑 다른 시대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아요. 예, 사람 감정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복도를 지나가다가 그 친구 있으면 말 걸고 싶죠. 그쵸? 나 너 좋아해. 음료수라도 이렇게 건네고 싶고 문자라도 보내고 싶고 사람은 누구나 표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 그 표현의 욕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약간 다를 수 있죠. 현대 사람들은 달 밝은 밤에 연인이 만났어요. 그러면 나도 사랑해. 나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옛날 사람들 어떻게 얘기했을까? 뒷짐을 지고 달이 참 밝지 않소. 약간 간접적인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그런 거는 염두에 둬야 되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사람의 마음 표현이라는 게 직접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하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전 작품은 간접적인 표현이 더 많다라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하지만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기반에 깔려 있는 정서의 흐름은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우리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우리 문학의 소재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헤어지기 싫어요. 그쵸? 계속 붙어 있고 싶어요. 아우, 경험 안 해봤어. 얘네 표정 보니까. 그죠? 대학 가서 꼭 경험해봐요. 네? 붙어 있고 싶어. 자, 이 마음을 우리 황진이 언니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동짓달 기나긴 밤에 긴 허리를 버혀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여론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 혼자 있는 동짓달 추운 겨울에 시간 길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라서 님이 오신 봄, 밤 그 이불 안에 넣어놓는데요. 그러다가 님이 와요. 그러면 함께 지내고 난 다음에 이미 야, 시간이 다 지났다. 진이 안녕. 그러고 가는 님 앞에 잠깐, 나 시간 저장해 놨지롱 이러면서 쫙 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이야, 그거야. 똑같아. 우리랑 다르지 않다고요. 하나 더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고대 가요 중에, 여러분이 동성 친구랑 놀이동산에 가기로 했어요. 놀이동산에. 우리는 둘 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들끼리면 남자친구가 없어. 그래서 우리 둘이 놀자 그러는데 놀이동산 가기 전날 걔가 남자친구가 생긴 거야, 한 명이. 그래서 걔 데리고 왔네. 생각만 해도 싫어. 그래가지고 놀이동산에 갔는데 그 이제 하루를 맞이하는 기념일, 하루를 이제 사귄 지 하루를 맞이하는 걔네들은 이 바구니 돌리는 거 있잖아. 그 바구니 돌리는 거 안에서 막 이렇게 사이좋게 막 돌린다. 근데 나는 그 무거움 돌리는 그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서 혼자 탈 때 그 외로움을 생각해 보시면,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 서로 정다운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뒤와 함께 돌아갈고,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누구야? 이거 뭐야? 그렇죠. 황조가, 유리왕이 쓴 황조가잖아요. 느낌 와요? 느낌 오죠? 하나 더 해볼까?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좋아하는 고려가요? 좋아하잖아. 고려가요. 왜? 진솔하니까. 고려가요처럼 진솔한 또 작품은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헤어지자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나는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말리고 싶죠. 가지 마세요. 나 너 사랑해. 그러고 싶죠. 그럼 사람의 심리가 뭐냐면 바지가랑이를 잡잖아. 그럼 이거 차고 싶다? 나 이러고 싶어. 근데 만일 야, 나 너랑 헤어져야겠다. 안녕. 그랬을 때 야, 나도 마침 질리던 차였어. 잘 가? 이러면 뭐지? 갑자기 매력적으로 다가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고려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날러는 어띠 살라 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잡사와 두얼이 만하난 선하면 아니올세라.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올까봐 서로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도셔오셔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똑같죠? 어쩜 이렇게 똑같아? 자, 여러분 고전 문학을 볼 때요. 아, 옛날 사람 글이야. 고리타분해. 외워야 돼. 이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의 인식을 바꾸세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같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훨씬 쉬워져요. 물론 알죠, 여러분 마음.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일동장류가는 뭐 8,000g에 책이 8책이라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떡해. 알지만 한 편 바꿔보자고요. 현대문학 작품은 뭐가 나올지 몰라. 그치? 뭐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또 연계교재를 또 그 불안한 마음에 더 열심히 또 연계도 많이 되고 체감도 많이 느끼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것도 있지만 고전문학은요. 연계교재 실리지 않더라도 정해져 있다.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내가 뭐 일동장류가 막 이런 얘기했던 여러분들 고개 다 끄덕였지. 왜? 한 번 정도는 공부해 봤으니까. 나올 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고전문학이요. 정해져 있네? 고전문학이 계속 나와요, 앞으로도? 아니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내가 좀 더 집중해서 그것들을 섭렵을 하면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는 게 고전문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고전문학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 옛날 거다? 아니다. 똑같다. 감정 똑같다. 두 번째, 삼위인곡, 송미인곡 이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오히려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라. 예요. 그리고 또 좋은 건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시조 수업을 하셨는데요. 시조를 1시간에 한 30개는 수업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 하시냐면 시조를 이렇게 세 줄이잖아요. 읽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신다. 야, 이건 자. 그럼 우린 써요. 자연 속에서의 풍류. 또 이게 하나를 읽어. 그런 다음에 야, 이거는 이야, 이. 그러면 이별로 인한 슬픔. 우리 이렇게 써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이거는 주제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죠. 고전문학. 그쵸?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대시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물론 현대시를 뭐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하는지 더 쉬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헤매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지금 제가 이제 3가지 테마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정말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긍정의 힘을 믿으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긍정은 믿는 만큼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 학교에서 제가 이제 교사가 된 지 12년이 됐습니다. 보잖아요. 정말 긍정의 힘을 믿고 나는 할 수 있어. 난 잘 될 거야. 그리고 오히려 결핍의 요소까지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는 친구들은요. 돼요. 물론 그에 걸맞는 노력이 기반이 돼야겠지만 아시겠죠? 정말 긍정은 믿는 만큼 다가옵니다. 얼마 전에 수강후기에도 어떤 친구가 글을 올렸어요. 근데 제가 그거 이제 작년 강의라서 수강후기를 확인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메일로 보내줬더라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강의 중에 긍정은 믿는 만큼 다가온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EBS 제자예요. 정말 그 말이 와닿아서요. 열심히 공부해서 재수해서 지금 의예과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너무 기뻤잖아. 이 힘을 믿으세요? 제 이야기 뭐 고전문학이 어쩌고 뭐 국어에서 고전하지 말자 다 까먹어도 돼. 이것만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긍정적으로 하면 되는구나. 알겠죠? 함께 해준 이 시간 정말 고맙고요. 네,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긍정의 힘을 믿으시면서 무거운 세상 그리고 차가운 벽
이렇게 부딪힐 때도 항상 긍정을 생각하시고 이겨내시고 결핍으로 인한 것을 고통으로 넘기지 말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원동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남아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니들 다 지금 원어로 나가잖아요. 근데 자막처리 돼가지고 묘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알아야 되는데 My father is nice. 막무가내 영단어 뭐가 가냐? 막무가내. 썬킴의 막무가내 영단어 짠짠 박수.